선거권 선거 제도를 좀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 조문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는다. 국회는 보평 집비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헌법은 200인 이상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0인이지만 그래서 200인 이상이라면 나머지는 법률로 정할 수 있고 200인 미만으로 낮출 때 헌법 개정이 필요하죠. 대통령 보평 직비 선출. 가끔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이 조문이 나오죠. 2명일 때는 국민들이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다수표 얻은 자가 당선자가 되고, 만약에 1명일 때는 3분의 1 이상,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당선될 수 없다. 피선거권 규정이 유일하게 있고, 40세. 임기 만료만 70일, 40일 전에 후임자 선거인데 벌이 판결로 자격 상실할 때는 이거 기출이었죠.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운동, 균등한 기회 보장, 헌법 116조 1항, 116조 2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담시킬 수 없다. 이게 선거 공영제 118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의회의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애 선거권도 선거권이라고 했습니다. 선거권. 그리고 24조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갖는다라고 했지만 이것이 포괄적인 입법권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화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단 기본권은 있고 구체화하라는 것이지 입법권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법권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 농협, 축협, 조합장 선거, 이것은 헌법상 선거권 아니죠. 또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대패청권, 이런 것도 선거권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해요. 선거권의 요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언제 못 갖냐?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갖는데, 못 갖는 경우, 선거권이 없는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0개월은 돼요.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기만 해도 못 갖는 것은 피선거권입니다. 선거권은 1년 기준이에요. 1년. 그리고 선거 범죄자는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선거권 못 갖고 피선거권도 못 갖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1년 이상일 때만 선거권 못 갖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만 받으면 피선거권 못 갖고 차이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공무단위권 문제죠. 공무단위권. 그런데 기출 OX 보면 대통령 선거에서 5억 납부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한테 1,500만 원 납부하도록 하는 거, 이 두 개만 위헌입니다. 대통령 선거 5억 원 기탁금, 비례대표 국회의원 1,500만 원 납부, 이것이 위헌. 그래서 대통령은 5억에서 3억으로, 그 다음 비례대표는 1,500만 원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500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시도지사 선거에서 5천만 원 기탁금 납부 이 부분
합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1,500만 원, 시도지사 5천만 원 이런 것들은 모두 합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헌인 거 대통령 5억 원, 비례대표 1,500 너무 많다. 대통령 3억, 비례대표 500 이것들만 위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수형자와 집행유예 선거권 제한. 수형자는 헌법 불합치, 집행유예자는 가조라 위헌. 수형자는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1년 이상으로 가라는 거죠. 옛날에는 무조건 집행 선거권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 불합치 이렇게 됐죠. 그래서 1년 이상으로 개정된 법은 합헌. 선거범 100만 원 선거권 제한하는 거 합헌. 끝에 해상이 기거하는 선언을 부재자 투표로 대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두지 않은 것 선거권 침해. 선언들도 투표해야 되겠죠. 재외 국민 선거권 판례, 주민 등록을 해야만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 모두 위헌. 국민 투표권도 제한하는 것도 위헌. 같은 취지, 주민등록 못하는 재외국민한테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 이것은 선거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뭘로? 평등권 논의로 갔고 평등권 침해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주민등록만으로 기준으로 한 것은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투표권 침해고 반면 주민등록으로 주민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등록도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껄렁껄렁 재외국민은 뭐만 인정하라? 국민투표권, 대통령 선거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인정하지 않으면 위헌이지만 나머지 지역구, 임기 만료, 재보궐선거 등등등은 다 합헌. 또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라, 직접 방문해서 투표해라 이런 투표 방법 절차에 관한 것들은 모두 합헌 이렇게 됩니다. 해외에서 재외 투표 못했는데 국내 들어와서도 못하게 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 이렇게 되죠. 오른쪽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인구 편차 상하 33.3분의 1, 인구 비례 2대1, 3, 3, 2, 1, 3, 2, 1 이렇게 기억하시고 지방의 의원의 경우에는 상하 50% 인구비례 3대1, 5, 3, 1, 5, 50% 인구비례 3대1 넘어가겠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때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 투표위에요. 직접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던 1인 1표제 하의 비례대표제는 직접 선거 원칙에 위반되고 평등 선거 원칙에도 위반된다. 비밀 선거. 신체 장애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2인 동반하라. 이것만으로는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비밀선거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입니다. 자유선거 원칙은 헌법에 명시, 보평, 직비까지만 있고 자유선거 원칙은 헌법에 없지만 선거제도에 내재하는 법원리다. 그리고 그 내용은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다. 아래 문 여는 오전 10시는 너무 늦다. 투표 개시 시간, 부재자 투표 시간 오전 10시는 위헌, 오후 4시 종료는 합헌. 아침에 당기면 되니까 오전 10시 위헌, 오후 4시 합헌. 투표소를 오후 6시에 문 닫도록 한 것도 합헌. 동시 개표 투표함수 제한하지 않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유효투표의 다수 얻은 자를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소선거구제 다수 대표제 합헌. 최신 판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1,500만 원 너무 많잖아. 재산권이 아니죠. 정당 활동의 자유, 그다음 공무 단임권 침해겠죠.
나쁘니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자유가 나오는 것이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공모단일권입니다. 공모단일권 침해. 예비 후보자도 20%는 내라. 1,500만 원에 300만 원 내라라고 하더라도 침해하지 않죠. 선거권, 공모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공모단위권입니다. 기타금 공모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려고 지금 얼른 보는 거예요. 끝에 선거운동의 자유는 21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서 보장되고 또 선거권에 의해서 보장된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21조, 그 다음 선거권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한하려면 엄격한 심사 기준 적용된다. 선거운동의 자유 21조 언론 출판 집회 자유에 의해 보호받고 선거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주체, 선거운동 자유에 관한 판례를 지금 얼른 보고 최신 판례까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운동 주체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단체들은 선거운동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침해하지 않는다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시민단체, 사회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 그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위헌과 차이가 있습니다.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하면 안 되죠. 7조 1항, 116조 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선거 공무원이 정상적 업무 출장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까지 가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선거범은 엄격합니다. 합헌, 명확성 원칙, 공무단위권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공무단위권 침해 판례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공무단위권 당연퇴직이니까. 선거범, 공무원이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100만 원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에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사적인 지위에서 하는 것까지 포괄하여 금지한다면 위헌 이렇게 되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처벌하는 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체는 명확성은 위반되지 않지만 위반 시 그 법정형이 너무 무겁다.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처벌 조항은 좀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명확성 위반되지 않는다라. 이 사람이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된다는 자체, 공무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공무원은 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다. 형이 좀 무거우면 위헌이 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 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본인도 가입하면 안 되고 타인도 가입시키면 안 됩니다. 지방 공무원이 정당 가입 권유하는 행위 형사처벌하는 거 합헌. 공무원이 지위 이용한 공직선거법 범죄는 공소시효 10년입니다. 일반인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합해죠. 합해가 아니고 합헌이죠, 합헌. 를 봤던 기억 나십니까? 이건 22년 8월 판결이고 다 중요하죠. 자, 상근 직원은 2개만 합헌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농협수협 직원, 상근 운동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합헌, 나머지 모든 공단은 위헌. 국민건강보험공단, 농협축협 직원, 그 다음 사회복무요원 이 사람들을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는 거 합헌. 국민운동단체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모임 개최 금지 합헌입니다. 이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예요. 그래서 모임 금지, 개최 금지 합헌입니다. 낙검수, 언론인을 포괄적으로 선거운동 금지하는 거.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고 봤고 선거운동 금지 처벌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다.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고 합헌입니다. 나머지 철도공사, 광주광역시, 서울교통공사 상근 직원들 선거운동 금지한 것은 모두 위헌. 기간 제한 보면 사전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죠. 특히 보면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나야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일까지 하나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 후보자, 문자 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는 당일에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단서 조항이 신설됐지만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일까지 하도록 한 거 합헌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제한. 그다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이고 따라서 사전 선거운동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너는 정당 보고 뽑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방법에 상당한 제한이 많아요. 모두 합헌입니다. 예비 후보자 되려면 예비 60일 전부터 2달이라는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줬다고 해서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 방법 제한인데 방법 제한은 거의 지금 위헌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합헌인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보면 76페이지 서명 날인 운동은 여전히 못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너무 직접적이에요. 또 세 번째, 서신도 금지예요. 이 1번, 3번은 여전히 금지입니다. 서명 날인 운동, 서신. 합헌이에요. 두 번째, 기초의회의원 선거가 정당 표봉을 왜 못해? 그렇죠?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 선거운동 방법 침해입니다. 기부 금지, 돈으로 선거권 사면 안 되죠. 과태료 세게 50배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도 합헌. 여론조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제한하는 것들은 다 합헌이죠. 100분의 5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것들 합헌이고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수화 통역 방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합헌. 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 공보를 면수인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쵸? 대체할 수 있죠?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일종을 책자형 선고 공보 면수 이내에서 임의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거 합헌이다. 침해하지 않는다. 토론 방송에서 한국 수어 자막의 방영을 재량으로 규정한 것도 합헌. 그 다음 공직선거법 탈법 행위 금지 조항에서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은 위헌. 인터넷은 자유롭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인터넷 포함 위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까 예비 후보자 등록도 못했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하면 되지 따로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 금지한 거 합헌. 비례대표 여러 가지 운동 방법 제한하고 있는 거 합헌. 시도의회의원이라도 마찬가지 비례대표입니다. 예비 후보자가 배우자가 지정한 한 명까지 이건 못 참는다 그랬어요.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중비속까지는 참아도 그 사람이 지정한 한 명 플러스 원 되는 건 못 참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상시적으로 기부행위 제한하고 있고 합헌이죠. 돈 주고 선거권 사면 안 되니까 선거 여론조사 실시를 하려면 사전에 신고해라. 특히 10만 명 미만이 소규모 인터넷 언론사라면 사전에 신고해라.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평등권 침해하지도 않는다. 후보자 중장력은 기간까지 기재를 합헌. 확성장치 사용 금지.
가 아니고 이건 환경권 침해. 확성장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그 소음 규제 기준을 두지 않은 부작위,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보호 의무 과소이행으로서 환경권 침해 헌법에 위반된다. 페이스북에 인터넷 매체 게시물을 공유한 거 선거운동을 보기 어렵다. 여러분들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 위헌 선거운동 기간 중 실명 확인도 위헌 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른쪽 79페이지 선거일에 문자 메시지 발송행위 처벌 이건 여러분들 구공직선거법이에요. 구법이에요. 구법. 지금은 사실은 이게 오픈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법 개정으로 허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선거일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방법 제한하고 있는 거 합헌이고 문자 메시지 발송 행위 처벌하는 것도 합헌으로 기억하십시오. 이건 27년 개정 전인 구선거법에 대한 내용인데 합헌이다. 문자 발송 행위 처벌 합헌. 어깨띠 추심팔레네요. 표심을 사용 금지 합헌. 시설물 설치 금지 합헌이 아니죠.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하는 거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현수막 광고물의 설치 게시 표시물 착용 금지하는 거 위헌 표현의 자유 침해 벽보 인쇄물 게시 금지 위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거 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 그 다음 현수막, 광고물, 표시물 금지, 벽보, 인쇄물 금지, 모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아까 퍼인 거는 서명 날인 운동, 서신, 확성장치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은 다 합헌이고 나머지 어깨띠, 표시물, 광고물, 현수막, 벽보, 인쇄물 금지는 위헌이다. 80페이지 중요하죠.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집회의 자유 침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집회나 모임의 범위는 명확하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등을 제외한 모든 집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러면 최신 판례 22년 최신 판례지. 목차를 보세요. 10번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것까지. 말로 하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나요? 찾아간다는데, 그렇죠? 서신 금지는 아까 합헌이었습니다. 서명 날인 운동 금지도 합헌이에요. 그러나 말로 한다는데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 24페이지 한번 가서 볼까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원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이 경제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대면하여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선거운동 등 정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데 여기에 이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다고 보면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이 개정돼서 전화, 말 등은 다 허용이 됐습니다. 이미 개정이 됐어요.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위헌. 아까 뭐는 합헌이었죠? 문자 메시지 금지는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야 되겠죠? 문자 메시지 금지. 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좀 포스트잇에 메모를 해놓으세요.
사실 이건 판례를 일일이 다 볼 필요가 없고 기계적으로 좀 외워야 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문자 메시지, 선거 당일에 문자 메시지 금지는 합헌. 사실 법률이 막 복잡하게 개정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법률 안 물어볼 거예요. 판례의 결론만 물어봅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선거 당일날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는 합헌. 메모하시고 또 이제 봅시다. 35번.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 이건 넓은 개념이 다 있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고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요거는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경향신문에 매일 칼럼을 쓰는 것은 이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로 보기 어렵다. 그렇죠? 64페이지. 그래서 65페이지 보면 경향신문 칼럼에 이런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게재한 거, 이것이 투표 참여 권유 행위로서 형사처벌되는 것은 맞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정일지 4번 부분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등 배부 행위는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표 참여 권유행위는 해당하지만 탈법 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왜? 칼럼은 매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문은 매일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탈법 방법으로 인쇄물을 뿌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373839번은 교통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상근 직원의 경선운동,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두 위헌이지만 농협수협상근 직원의 선거운동 금지한 것은 합헌, 국민건강보험공단 합헌, 사회복무요원 금지 합헌 이렇게 되죠. 자, 45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표심을 금지.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 광고물, 표심을. 또 어깨띠 등 표심을 금지 합헌. 밑에 현수막, 광고물, 표시물, 벽보, 인쇄물, 합헌. 위헌.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현수막, 광고물, 표시물, 벽보, 인쇄물, 금지는 정책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헌, 다음에 합헌인 거, 확성장치 사용 금지 합헌. 49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금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금지. 다만 향후의 등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 향후에는 여전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그 밖의 집회나 모임 금지가 정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침해다. 마찬가지 똑같죠. 현수막, 광고물, 광고, 문서, 도화 금지하는 것은 위헌. 56번 아까 본 거죠. 공무원 지위 이용한 공직선거법은 일반인과 달리 공소시효 10년으로 정하는 거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75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금지 위헌 이렇게 되죠. 광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무슨 용어였는지 표시해 두시고 다 위원으로 갔다고 하고 그게 기억이 안 되면 합헌인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까 서명 날인 운동 서시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고 선거일 당일에 문자 메시지 발송 금지하는 것도 합헌입니다. 말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요거 두 개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와 말. 나오면 좀 헷갈리겠죠? 문자, 말 구분해 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방법들은 대부분 다 우연이 낫다로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23년 판례에 20번 인쇄물 왜 인쇄물 막을 필요 없다. 인쇄물 살포 금지 합 위헌이죠. 정식 표현의 자유 침해 인쇄물 33번 화한 근조한 외모태 설치 금지 위헌 두 개네요. 인쇄물 화한 위헌입니다. 네. 자, 선거권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선거권, 선거제도는 선거권을 못 갖는 자,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이상인 자, 또 선거범 100만 원 이상인 자 못 갖는다. 기억을 반드시 하시고, 선거운동의 주체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못하죠. 다 합헌입니다. 그런데 언론인도 못하게 하는 거 위헌이었고, 주체. 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기간 제한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로 하는 것까지 금지한다든지 이렇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기간 제한을 너무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위헌인 것들 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거 우리 선거 운동 방법 관련해서 주체, 기간, 그렇죠? 이런 내용들은 한번 보시면서 메모하셔서 꼭 정리를 하시고 그것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는 그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너무 많아서 다 위반된다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말로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문자 메시지 금지는 합헌, 그렇죠? 아까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하면 위헌 그런 것도 있었죠? 인터넷 게시판 포함하면 위헌, 말로 하는 것도 위헌, 금지하는 것도 위헌, 반면 문자 메시지 합헌. 요걸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부분들 조금 메모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